트라우마 증상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 또는 명상을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불안을 잠도시킬 수 있다. 이태원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하나? 예, 그 유가족들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도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고요. 예, 제가 이슈 두 번째에서 유족들 정말 아주 애가 끓는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그 사연들, 이것들을 몇 개 더 준비를 했습니다만 차마 여러분께 소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가 갈 정도, 이게 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한번 트라우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지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로는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 참고를 할 사항은 이렇게 머릿속에 간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상숙님 오늘 들어오셨네요. 네. 평생 갑니다. 우리 강일선님. 예. 10월의 마지막 주말 서울 시내에서 어처구니 없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용산의 비좁은 뒷골목길에서 156명이 숨졌는데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3년이나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친구들조차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했고 각자 외로움과 고립감을 견뎌왔을 것이다. 네, 이 내용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이 트라우마 전공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가 이 사안을 보고 우리에게 정신을 이 마음가세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일부 중고생을 포함해 대부분 청춘들은 오랜만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고 헬로윈 축제에 참여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로 큰 희생자가 발생해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유가족과 더불어 참혹한 상황에서 살아난 생존자들도 한동안 심적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증상으로 불안, 공포, 우울, 무력감,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목격하고 받은 충격으로 인해 해리 증상, 죽음에 대한 반복적 기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만이 살아있다는 생각, 좀 더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주위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나 죄책감에서 천천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 유가족 및 생존자 외에 일반 대중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이미 사고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속속 올라오고 있어 이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각이나 통제가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무감각해진 경우라면 트라우마 센터를 찾거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한다.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잠들거나 집중하기가 어렵다거나 쉽게 놀란다거나 분노가 쉽게 표출되는 증상도 트라우마 증상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 또는 명상을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불안을 잠도시킬 수 있다. 서울대병원 이 트라우마 전문가니까 상당히 전문 용어가 나오죠. 부교감 신경을 활성해 불안을 줄일 수가 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앞다퉈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은 자극적인 뉴스나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충격적인 모습들이 들어있는 사진이나 자료는 생존자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튜브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 모두 무분별한 혐오 표현이나 루머 양산도 자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또 다른 거짓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는 마른 사람에게 2차 가해와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이번 사고를 되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다만 이번 같은 대형 압사 사고가 없었으니 골목길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 상황이어서 관할 경찰서와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자신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20년 전 불꽃축제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대적인 법률 개정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같은 참혹한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네, 서울대병원 트라우마 전문가가 쓴 그런 그 실언이라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실 내용을 쭉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만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든가 그래 저거다라는 내용은 사실 별로 눈에 띄지는 않죠. 예, 그만큼 우리는 충분히 트라우마라든가 저런 대형 사고를 몇 번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알 내용은 대부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글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떠나보낸 사람은 떠나보내고 또 남은 사람은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그 방법,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태원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는 내용으로 네 번째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압사를 전도로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민족중호님 들어오셨네요. 압사를 전도 거꾸로 이렇게 졌다는 것이죠.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해야 할 듯. 그래서 신문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그렇고 사고 이태원 사고 이런 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명이 뒤에서 밀었다는 것 계획적입니다. 요즘엔 다른 사람의 몸에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어제 그저께 바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토끼머리를 한 할로윈 축제 때 많은 또 이런 그 장식품이 있는데 토끼머리를 한 대여섯 명의 일단의 남성들이 뒤에서 밀어 하는 그런 내용을 했다라고 경찰이 지금 CCTV 50여 개와 그 자리에 있던 이 증인들 40여 명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세븐님 말 맞다나 계획적인 그야말로 뭐 MBC가 많이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저는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MBC 방송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유인을 했다면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그거는 뭐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이니까요. 네, 촉성님 아시아투데이 응원합니다. 우리 김 박사도 반갑습니다. 우리 촉성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네, 앞으로 자주 뵙기를 보시고요.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 보리수님.